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기분 좋은 바람에 진해지는 feeling 들리는 목소리에 설레는 good morning 너에게 하루 더 다가가는 기분이 어쩐지 이젠 정말 꽤 괜찮은 feeling yeah. 매일 아침 조우종의 FM 대행진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열 길 물속은 하나도 도통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 하지만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은 나의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을 잇는 관계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아 그럼 쫑디는 알지 그 마음 알지. 마음만 먹으면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선언하시더니 정말 얼굴이 헬쑥 반쪽이 되신 분 소통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피골상접 이호선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디 피골이 상접했습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 네? 오려면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다시 돌아가요. 이게 지금 아침에 할 소리예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니죠? 예.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피골이 상접하실 겁니다. 아 근데 갑자기 화가 훅 올라와가지고 아. 잠시 막 참았어요. 아 그럴 때 열량 소모가 됩니다. 그럴 때 살이 빠져요. 일어날 뻔했어요. 아니. 어.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살 빠지시라고. 제가 이제 태권도 유단자인 거 아시죠? 태권도 어떻게? 유단자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어떻게 네. 하시려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 아, 오시자마자 왜 협박을 하세요, 저를? 아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협박 안 하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가을을 입고 오신 교수님, 가을을 남기고 간 떠난 사랑. 배리김. 예. 네. 아, 네. 진짜 오늘 가을 하시네. 최수정 씨, 장우정 씨도 이호숙 교수님 팬이라고 하셨는데 이름 어떻게 네. 뭐 예, 이럴 수 있죠. 뭐 장난치시는 많죠. 거죠. 뭐. 이효숙, 이효선, 이호성. 예. 네네. 다들 이호선. 친구들입니다. 다 네. 친구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요. 친구분들이 장난치죠. 네. 박지현 씨가 교수님은 무슨 전 좋아하시냐고 하셨고요. 아, 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전 싫어하시죠? 전으로 산성을 쌓은 적이 있어요. 아, 전. 그럼요. 전산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야, 이거 그다음에 모든 이모님들이 다 그걸 가져가시는 아하. 역사적 사건들이 한 15년 동안 있었죠. 네네. 그래요. 예, 그리고 김희수 씨 가을 향기를 품은 이 교수님. 오, 예 하셨습니다. 예. 마음관계의 보름달 이호선 교수님, 빅스비님, 네, 9633님이 안 죽었다 깐조구종, 호선 교수님만 돌아오는 깐종력 하셨는데 아, 그런 거예요? 저에게만 이러신 거네요. 맞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맞지 않을 정도로? 딱 그 정도. 제가 볼 땐 이미 전 때렸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뭐 때리시네. 네네. 자 그러면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연휴에 이제 다이어트도 성공하셨고 하지만 이번 추석 주제가 나 떨고 있니? 이걸로 갔습니다. 나 떨고 있니? 떠는 사람 많죠. 이번 추석에 나 떨고 있니? 나는 이번에 이게 돼서 안 줄 알았어. 발음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이게 피할 수 없고 즐겨야 되는 이번 명절을 위해서 멘탈 케어 시간 준비했습니다. 명절 증후군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교수님도 사실은 뭐 며느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명절 스트레스를 갖고 계십니까? 꽤 있었죠. 거의 뭐 명절이 정신 탈곡기예요. 탈탈탈탈탈 털털해요? 털어가지고 예. 이게 심신간에 굉장히 복잡한 역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명절이다 할 텐데 네. 더군다나 이제 저희 상담 영역에서는 이 명절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주가 극성수기예요. 그렇죠. 극성수기. 끝나고 난 이때 다음에. 1년 벌 거 다 봅니다. 옛날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용 네. 선생님께서 그분이 본인은 10월 달에 1년 벌 거 다 본다고 맞아. 하셨는데 예. 정말 이 명절이 이 윗세대는 윗세대대로 아랫세대는 음. 아랫세대대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집결되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 명절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장기의 귀향 과정, 또 가사노동 등의 신체적 피로, 성차별적 대우, 시댁과 친정 간의 차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정신 피로와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 장애와 피로, 우울감, 호흡곤란과 같은 신체 정신 동반 증상이 일어나는 총체적 난관? 심신 정서 장애 이렇게. 네. 아 그래요. 굉장히 기네요. 여러 가지 증상도 많고 한데 네네. 예전에 교수님께서 명절 끝나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성숙이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그동안 쌓여 있던 것들이 왜 명절 되면 막 가족들도 새로 오고 그런 사람들이 괜히 그 돌직구 던지고 막 우리의 어떤 그 치명적인 걸 막 건드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한번 보자 해갖고 네. 터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요때 말하려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있어. 네, 상반기엔 설에 말하겠다, 하반기엔 네. 추석에 말하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역할극 해가면서 연습까지 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거의 활활산 시기가 바로 이 명절이 아닌가. 근데 이게 짬짬이 만나면 모르겠는데 1년에 딱 2번 만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때 그렇게. 모든 것을 대소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니까 네. 이런 일이 생겨나고 더군다나 이전에 그 대가족일 때와 다르게 핵가족 시기에 같이 모이면서 우리 그 노동 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막 특정 사람들에게 이 노동의 양이 밀려오게 되면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 생기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데 해소할 지점이 전혀 없다. 그럼 보통 우리가 명절 딱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생겨나서 명절 후로 한 10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랬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보통 10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하러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3개월 숙려 기간 지낸 다음에 네. 명절 전에 이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건 만만하게 볼 건 아니죠. 진짜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저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네. 김문수 씨도 저희 부부는 연례 행사처럼 명절 때마다 싸워요. 물론 제가 안 참고 툴툴대서 그렇지만 정말 싫어요. 1시간 거리인데 왜 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는 남의 조상을 위해서 며느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조상님 운운하는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 이제 분명한 건 1시간 거리인데 거기 가서 자라고 하는 거 부모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그 네. 4잠자리에서 자는 것도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사실 어른들 계신 자리에 잔다는 게 쉽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말씀은 좀 함께 드리고 싶어요. 자는 거는 그냥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냥 네가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면 가도 되는 걸로. 그래서 자식들이 간절히 자고 싶으면 그냥 그때 숙박비 받고 재워주는 걸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처가가 부산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호텔, 호텔. 호캉스. 네. 또 명쾌하게 또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처가가 부산인데 네. 가면 자야 되는데 자는 거는 좀 약간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장인어른과의 관계 봤습니다. 예. 네, 봤는데 뭐 다들 그렇죠. 뭐 장인어른이 어렵고. 그리고 딸도 그리고 아들도 이제 본인 집에 일가를 이루어 살다 보면 내가 내 본가에 가서 자는 게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상하게 자기 집이 불편해집니다. 편하지. 이제 내 영역이 생겨나는 그럼,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사실상 이거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근데 또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네. 뭐래도 해주고 싶은 거고 자고 가라. 우리 옛날 그 식구들 분위기를 한번 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은 간절히 이해하는데 예. 이젠 다 커서 독립적 개체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너무 좋죠. 차라리 야 오랜만에 왔는데 밤새고 가라 이거 어때요? 밤새고 가라. 밤새 고스톱이라도 좀 치고 표정- 가라. 예, 네, 자고 가는 건 불편하니까. 그럼 자고 가는 건 불편해? 밤새고 가는 건 그러면 괜찮아요. 밤새고 가라. 밤새 함께 뭐 즐겁게 뭐 술도 한잔 하고 고스톱도 좀 치고 네. 뭐 정 안 되면은 뭐 윷놀이도 하고. 난 그게 더 불편한데. 그런가요? 예. 네, 아무튼 이제 뭐래도 하면 모르겠는데 이 자는 거 자체가 이 자기도 전에 불편한 것, 또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자야 된다는 걸 네. 생각하면 불편한 그렇죠. 거죠. 또 어른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인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 인사한 다음 밥 안 먹으면 안 돼. 입맛 없다고. 또 그리고 거기서 멀리서 또 올라와야 돼 서울까지. 돼. 다 생각하면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생각만 해도 시뮬레이션 자체에 지쳐버리는. 네, 지치는. 예, 그런 그러나 거죠. 우리가 또 마음속에 기다리는 그분들의 시뮬레이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기대하긴 뭐 해야 될 것 이해는 같아요. 합니다. 네. 예, 7541님이 소화기 내과인데요. 요즘 추석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 장애로 오시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명절 없애야 어머님들이라고 돼요. 하셨죠? 이거 뭐 해마다 그렇죠.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들이라는 게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 시어머니들. 그렇구나. 네, 좀 시대가 시어머니들. 바뀌었어요, 네, 좀. 장모들. 어. 그래가지고 일명 뒤꿈치 시어머니 생겨났잖아요. 그래, 맞아. 며느리 깰까봐 뒤꿈치 살금살금 들고 다니는 어. 그런 뒤꿈치 시어머니들 계신데 이 시어머니들 진짜 요새 왜냐하면 시킬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굴림하는 시어머니가 안 돼요. 그죠? 그럼요. 쩔쩔매요. 그리고 네. 혹시 내가 문제 이렇게 했다가 내 자식 이혼할까봐 쩔쩔매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 그것도 세상에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들 세상 정말 많이 달라지셨죠. 고생이 또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서로 불편하면은 그냥 안 자고 그냥 잠깐 보고 그냥 식사하고 그쵸. 그리고 오면 되는데. 네. 자, 일단은 명절 앞두고 각자 고민들이 각양각색입니다. 문자 사연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는 거 저희가 소개하면서 거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910 콩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문자 8729님인데 저는 아버지랑 와이프 사이를 중재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제사 다 없애고 싶죠. 하지만 나이 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제사. 1년에 2번, 3번 정도 되는 제사요. 아내가 눈 감고 따라와 주면 안 되나 야속하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제가 죄진 사람처럼 달래주기도 지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없던 제사가 갑자기 생기는 집도 있어요. 네. 아주 그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우리 집이 이런 집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있는 집이야. 이걸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긴 한데 예.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들어갔더니 없던 제사가 생기거나 제사가 1년에 2-3번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니까 우리가 그걸 함부로 폄하하거나 아니면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시기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가사노동을 하는 건 아내들이거든요. 아내들인데 그럼 남편께서 중간에 예를 들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 나는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달래주기에 지친다. 일하는 사람도 있으면 달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노동하는 아내는 무슨 노예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저는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내가 죄진 사람처럼 달래주기도 지친다. 네. 이걸로 지치시면 안 되고 같이 그러면은 제사 음식을 그렇죠. 만드시면 되죠. 아니 맞벌이 하는 경우는 미안하지 그러면 않으려면. 제사 음식을 남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엄밀히 그러면 되죠.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어떻게 1대1로만 맨날 살아가겠어요. 때로는 1대1이 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달래는 게 당신 몫이에요. 함께 참여하고 달래는 게 지금 그 가족에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죄를 져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예요. 고마워서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게 제사지 그 아내분이 가서 며느리가 와서 막 일하는 거를 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들어와서 네. 함께 분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새로 정말 내 조상도 아닌데 아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건 나를 정말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거라 아내가 내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는 내 아내는 마음의 제사를 스스로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전에 아내의 마음속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려고 좀 애써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현 씨가 그냥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하셨는데 이러기에도 쉽지가 않죠 사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정서상. 어려워요. 예. 그러고 싶지.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다면 네. 어머님께서 좀 말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내 인생 지금 60년, 70년인데 나 이제 내 생에서 제사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주셔도 좋거든요. 아니면은 6885 0845님이 사용료를 100만 원을 주시고 8시간 노동 지키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게 계약을 맺지 않아가지고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네. 혼인 계약만 맺었지 시부모님하고 계약은 또 짓지 않아가지고 예. 이게 문화적 계약이 아닌 집이라 요거 재계약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는 좀 어렵지만 고생한 며느리에게 혹은 고생한 가족들에게 네. 이렇게 금일봉 이렇게 뭐 신사임당 한 4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모셔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좋고. 네. 예. 그리고 7121님 결혼하고 효자된 남편 결혼 전엔 본인은 제사도 한 번도 참여 안 했다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시할머님 댁부터 그렇게 챙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앉아서 혼자 쉴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요거 이제 급효자 예. 증후군 생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급효자. 예, 갑자기 이제 병처럼 효자 그 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 효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요. 효도가 나쁘지 않지만 그 효도를 하기 위해서 누가 애를 쓰고 누가 희생되는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918님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오지 말래도 찾아오고 자지 말래도 자고 갑니다. 제사 열심히 하고요. 글쎄.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상속을 받는 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못 받는 더 분들도 많죠. 계시고 아유 내가 그거 네. 받느니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또 그렇죠. 계세요. 상속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사실. 또 빚이 많으면 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아무튼 근데 여기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네. 세네카라고 옛날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자 또 문학가이기도 했던 철학가이기도 했던 세네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못 버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이 확실한 심리적 보험이기는 해요. 네, 그거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봐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딴 거 한번 좀 가벼운 거 가볼게요. 조금 가벼워요, 이게. 네. 1924님, 요즘 애들은 뭔 말만 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래서요. 아하. 대체 뭔 얘기를 토크 주제로 삼아야 될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간섭 참견이라고 그러니 어른세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간섭하고 참견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가족은 친한 가족인 거예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쵸. 그 말씀 먼저 드리지만 일단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 세대들하고 안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만난다 싶을 땐 잔소리의 기준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잔소리라고 하는 게 같은 말 두세 번 이상 반복하거나 쓸데없는 말 하거나 지금 고쳐지지도 않을 얘기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세 똑바로 해 이런 거 다 잔소리거든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 잔소리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들에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생로병사만 묻고 관혼상제는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혼상제라고 하는 건 뭐 수능 어떻게 봤니? 아니면 네. 시험 어떻게 봤니? 뭐 취업은 어떻게 됐니? 뭐 결혼 어떻게 하니? 연애는 어떻게 하니? 뭐 애는 언제 애는 어떻게 낳니? 되니? 둘째는 어쩌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묻지 마시고요. 오히려 생로병사라는 거, 야, 너 요새 정말 헤어스타일 좋다. 피부도 좋아졌다. 키가 더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면 좋은데, 야, 그럼요. 너 지금 보니까 거의 해골이다. 야, 너 너- 지금 당장 너 큰일 날 병원 입원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뭐 근데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죽도록 있어요. 다이어트 했는데. 그죠? 예. 야, 너 피곤해가지고 너 얼굴이 죽상이다. 이게 뭐냐? 야, 너 그렇게 사람 주로 구실하겠냐? 그런 뭐 얘기를 이런 해. 거죠. 칭찬 안 한다니까. 예, 조언을 빙자한. 예. 야,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 그렇죠. 너 그러다가 너 뭐가 될라 그러냐? 너 그러다 일찍 죽는다. 너 치마 길이가 그게 뭐냐? 뭐 이런 거 어. 하는 거죠. 왜? 예, 저희 딸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네.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로병사만 말하고 관혼상제는 말하지 말자. 더군다나 남의 자식한테는 절대 안 돼요. 조카도 남의 자식입니다. 나이나 학년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까? 나이도 너 지금 몇 살이더라? 딱 봐서 30이 넘어간 것 같으면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근데 초중고생. 초중고생한테는 물어봐도 되죠. 물어봐도 몇 학년이니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고2입니다 했더니 넌 고2 치고는 진짜 멋있어. 내가 본 고2 중에 최고야. 이런 얘기 좋죠. 야, 너 고2야? 야, 너 30은 훌쩍 넘어 보이는데? 큰아버지 인생 아, 야, 네가 고2밖에 안 돼? 너 결혼한 줄 알았다, 야. 야, 웃자고 종쳤습니다. 하는 얘기죠. 조땡. 아니,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애들도 눈치가 빠네요. 빠네. 애들을 너무 그렇게 띄엄띄엄 369로 보시면 안 돼요. 인격체로 돼야죠. 용돈 많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애들 용돈 많이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어른들은 우리가 왜 입 쓱 빠져. 닫고 지갑 예. 열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예. 제가 대신에 지갑 얇은 분들께 좀 조언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유 없을 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애들도 이렇게 딱 보면 이 삼촌 뭐 작은 아버지 뭐 작은 숙모 이런 분들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랑과 관심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봉투 준비하세요. 봉투? 준비하셔서 봉투에 돈 넣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메모 하나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유. 요즘 친구들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네. 작은 메모 이렇게 하나 있는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트에다가 내가 정말 이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 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 넣어서 주시면 돈 이상의 또 기쁨이 있거든요. 아, 메모만 주라고요? 돈 안 주고? 돈 주고요. 돈 주고 에이, 귀를 난 또- 뚫으세요. 귀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보통 어른들은 지갑 보고 뭐지 보자 자 해가지고 그냥 주죠.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봉투에다 아니, 넣어서 봉투를 많이 메모까지 주- 써서 줍니까? 아니요, 저는 봉투 많이 준비해요. 아니 그건 정성인데 네. 보통 어른들은 그러니까. 자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네. 그냥 돈 좀 꺼내서 그냥 준다고요. 아니죠. 이미 딱 이렇게 누가 올지 대충 견적이 나와요. 요즘 애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조카들 모이면 23, 24였어요. 네. 근데 이름은 기억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 말고 이렇게 또 이렇게 메모 적어가지고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하세요. 메모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단체 내용으로. 문자처럼 그럼요. 대신 쓰는 거죠, 손으로. 뭐라고 써요? 훌륭하다고. 잘 커져서 고맙다고. 잘 커져서 고맙다. 보고 싶었고 잘 커져서 어린 시절에 비해서 너 점점 멋져 보여서 더 좋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 되게 감동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remember me, 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좋은 헷갈리면 거예요. 안 되죠 그거. 아우, 이름은 적지 않는 게 좋아요. 연애 편지랑 비슷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름 네. 적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박지현 씨가 할 말 없으면 그냥 계세요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네요. 잔소리. 괜히 아는 척하지 마시고 뭐 조언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7611님이 제가 결혼을 피하고 싶은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명절입니다. 명절에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 결혼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뭐 시부모님이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이민 가세요. 이민 가셔도 되고. 아니 이민을 어떻게 갑니까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내가 이런 게 두렵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의 새로운 삶의 약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예. 혼인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니면 그래서 미리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예. 문화를 서로 간에 거기에 합의해서 새롭게 만들면 돼요. 제사 지내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보면 안 당연히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보고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연애하기 전에 그걸 물어보는 건 이상하죠. 연애하면서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결혼을 약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해야죠. 이를테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에 굉장히 음식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은 각자 음식 딱 만들어서 갖고 모여서 와요? 그 음식 먹고 저희 친정 쪽은 아예 나가서 외식하고 딱 한 번 만나서 외식하고 식사하고 끝이에요. 커피 마시고. 그래요. 요새 이런 집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됐네. 많아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그게 조율이 가능하죠, 의견이. 그럼요. 근데 네. 요새 가면 보세요. 최근에 이런 차례 지내는 집 있는지 물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없고 거의 아니면 뭐 절에 모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추도식 간단하게 하시거나 아예 안 하는 집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시어머님들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옛날에 야 며느라 물이 짜다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런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는 이제 없어요. 그럼요. 저는 저희 아들 결혼하잖아요. 제가 이민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 그럼요. 며느리분들도 너무 시어머니가 막 이해가 안 된다. 시어머니들도 다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며느리 분 집들 또 사위 분 집들 많이 있거든요. 네. 진짜 모든 걸 다 준비하고서 본인들도 그래요. 얘들이 안 왔으면 좋겠대요. 서로 왜냐하면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왜냐하면 맞아요. 요새 다 맞벌이 하니까 무슨 뭐 할 일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또 독자 동료로 커가지고 음식도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야.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 나가서 먹어라. 나가서 먹어라. 네. 아니면 아예 금식을 하면 어때요? 라마단처럼. 금식이요? 제가 웃자고 50 우리가. 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죄송해요. 지축이 흔들려요. 지축이. 중간중간 하나씩 양념 치는 거죠. 셰익스피어. MSG. 쉐이크 흔들린다. 피어. 지축. 예? 웃자. 안 웃겨요. 배고파서.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가겠습니다. 네. 이거 동서. 동서 어떻게 해요? 동서 8881님 얄미운 동서 맨날 회사 출근한다고 핑계 대고 전날에 못 오고 음식 내가 다 한다. 야, 그러면 요거 또 단골 주제죠. 요것도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천사 속에 네. 괴물성이 살아나죠. 살아나고. 우리 속에도 프랑켄슈타인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해줘요. 동서. 왜 안 못 와? 아니, 회사 때문에요. 그럼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회사 때려치고 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좀 이 동서가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전주나 아니면 아예 못 올 거 알면 사전에 형님한테 상품권 한 20만 원 보내야죠. 보내야지. 그럼요. 애쓰고 또 마음 불편한데. 근데 뇌물은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형님을 이럴 때는 못 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님을 챙겼어야지. 센스가 아주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힘쓰는 제일 메인 그 그럼요. 며느리한테 몰아줄여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전날은 못 온다고 하고 그럼 당일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동서의 역할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동서도 기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서들끼리만 며느리들끼리만 이런 거 한다는 건 되게 웃긴 거고 남자들도 다 같이 분업을 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 동서들의 몫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는 이게 저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반성합니다. 나 몰라라 이렇게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남자들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 소파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요.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아주 네네. 훌륭해요. 정말 저 그렇게 네네. 생각해요. 아우 조우종 파이팅. 네, 저는 그래서 저 일 다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자, 아무튼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광고 들어야 되죠. 예,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조우종의 FM 댕진 4부는 비즈하우스, 종근당 건강,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포스코 ENC, 2023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제공입니다. 비즈하우스 라디오 사연입니다. 저는 1년차 초보 사장입니다. 내 가게를 시작하는 설렘도 잠시 메뉴판부터 전단지까지 준비할 게 너무 많네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쉽고 빠른 홍보 전문 비즈하우스가 있잖아요. 내 일의 힘.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성분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포드레인저답게 구매 혜택도 거침없이 오직 9월까지 파격적인 구매 혜택을 통해 레인저의 오너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구매 고객 선착순 300분께는 레인저 캠핑 웨건을 드리며 추첨을 통해 레인저 캠핑 참여의 기회까지. 자세한 사항은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Ford. 더샵이 꿈꾸는 그린라이프는 집 그 자체가 커다란 자연.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합니다. 더샵 자연을 품다. 그린라이프 with 더샵. 포스코 ENC. 커피가 필요한 순간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커피, 디저트, 베이커리, F&B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커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동시개최 한국 라떼아트 챔피언십. 여러분은 지금 이현우의 음악 앨범권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오늘 끝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0729님이 우종이 잡는 호선이 누님 매주 화요일 너무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교수님 감사하고 좋은 예. 하루 보내시고 추석 명절 기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수님도 싸우지 마시고 네? 누구 때리지 마시고 나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골든벨 울리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척하며